한 주의 시작, 여의도 정치를 깊이 있고 날카롭게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몬데이. 오늘은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시대 부위원장이신데요. 한전공대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지역구 비슷한 곳이라 제가 질문드리는데, 네. 그러니까 R&D 예산도 삭감된 거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한전공대 예산 삭감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예. 하여튼 이 한전공대는 예. 이건 광주 또는 전남 나주에 있는 대학교라고 해가지고 호남대학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그동안에 모대해 왔었던 에너지 주권을 달성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고 기술을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저는 한전공대는 제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 삭감이라는 용어는 지금 쓰기는 조금 빠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심의도 전혀 그런 그렇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 삭감이다 증액이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를 지금부터 쓰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역도 정부안이 그렇다. 어느 지역도 지방에서 또는 각 부처에서 예산 신청한다고 다 들어주는 정부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랬거나 국민들 세금으로 그걸 감당을 못하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고 조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예산 삭감이라고 용어를 쓰는 것은 너무 섣부릅니다. 그것은 뭐 국회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저는 아주 호남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 폭탄을 퍼 부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지금 광주고 전남이고 전라북도고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예.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실 참 지역민들도 예. 후회될 후회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선거 때 되면 또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호남에 예를 들자면 2차 전지, 광양의 2차 전지라든가 또는 화이트 바이오라든가 또 고흥의 우주 발사체라든가 특히 이제 전남 쪽에 가장 유명한 지금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또 뭐 아시아 문화 중심 전당에서도 문화 컨텐츠라든가 또는 해양 관광이라든가 진짜 호남에 할 일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 좀 국회의원들이 다양하게 있으면 지금 이럴 때 삭감이나 증액이나 얘기가 안 나오게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만약에 내가 그쪽 국회의원이었다면 진짜 광주 전남 예산에 대해서 예산 폭탄을 퍼붓을 아주 만반의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뽑아주십시오. 그런 말씀. 국민의힘 뽑아주십시오. 그런 말씀이실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나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안 하면 또 심의를 받기 때문에 연합뉴스 TV가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2일부터 3일 조사한 결과인데 내년 총선에서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여당이 다수당 돼야 된다. 38.4. 정부와 여당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 46.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구도가 38대 46이 여론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리고 또 하나 여론이라면 이 구도가 계속 이어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유열을 막론하고 여론조사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두 번 자기들의 정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한 번은 선거 때 투표로 하고 예. 평상시에는 여론조사로 하고 다만 그러한 여론조사가 이제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선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사이에도 골백 번 되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치하는 당사자들은 그 방법이 어쨌든 이후이하를 막론하고 결과에 대해서 이건 예방주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방주사다. 그때 그 국민들이 이렇게 표출하는 여론에 대해서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더 겸손하게 더 잘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낮게 나온다 그러다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할 생각을 하고 하는 참고로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론조사가 한번 보십시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낙연 36%, 이재명 32%, 정세균이 8% 총 합해갖고 80%가 넘고 현직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넘었습니다. 선거 1년도 안 된 게 놓고. 그런데도 정권이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있다는 걸 정치권이 알아야 됩니다. 여론조사에도 드러내지 않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 그래서 투표장에 가가지고
전혀 정권 교체 가능성 제로 이하인 상황에서도 정권을 교체시켜버리는 그런 무서운 국민들이 있다는 걸 여당 야당들이 알아야 되고 여론조사는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것도 과학이다. 국민들의 의사표현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는데 참고를 꼭 해야 될 사안이라고 과학이지만 봅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다. 나는 지지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우리도 모르죠. 침묵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여당답게 승리자답게 제대로 큰 정치 아주 대범한 정치 그리고 국가의 미래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약자의 복지를 챙기고 또 국민의 국가나 안보나 안전이나 또 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가는 여당의 노릇을 하면은 침묵하는 다수가 편을 들어줄 것이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이제 이겼으니까 대선 이겼으니까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룰루랄라 했다가는 뭐 저는 큰 코 다친다고 봅니다. 지금 집권 여당은 룰루랄라 오만하고 교만하고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런데 큰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나 룰루랄라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고 또 돌아다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 뭔가 조급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고 진짜 국민들에게 자신감이 있고 지지를 받는다 생각을 하면 사실은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안들에 대해서 그렇고 굉장히 여유 있게 비록 야당은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에서 공격을 한다지만 여당은 공격에 대한 방어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여유 있게 좀 승리자답게 끌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치고받고 하는 것으로 봐서 여유가 없어 보이고 여유가 없다는 것은 뭔가 자신감이 좀 덜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진짜 여당은 여당답게 또 승리자답게 대범하게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그러한 조직체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하는 그 늘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단식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일종의 이제 측은지심 비슷하게 바라봐서 그 옆에서 이제 판매회나 뭐 수산물 판매나 이런 거 하고 뭐 페북에다가 고등어로 뭐 단식을 끊으세요 이런 말을 할 게 아니고 뭐 좀 김기현 대표가 한번 찾아가서 위로를 한달지 뭐 이런 게 여유 있는 모습 아닌가요? 뭐 방법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잘 알 겁니다. 그러나 다 떠나서 여당과 야당이 정책적으로 대결을 한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서는 파트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경쟁자고 파트너지 그냥 상대방이 어떻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나 망가져 버리거나 뭐 이렇게 부러져 버리기를 바라는 여당도 없을 것이고 그런 정당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유야를 막론하고 지금 상대당 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을 때에는 일단은 그 건강도 걱정을 실제로 건강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걱정도 같이 해줘야 되고. 이 대표님도 단식을 하셨었잖아요, 사실.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 며칠 하셨어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요. 어쨌든 그 여당이 좀 여당답게 또 상대방을 파트너로 경쟁자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당대표 시절에 그 단식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합니다. 저는 진짜로 했거든요. 진짜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일째, 7일째 되는 날 이제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에 괴사가 시작됐어요. 제가 의사 설명을 들으니까 괴사. 우리 몸에 영양분이 들어오면 이제 안에서 자체적으로 온 몸의 구석구석에 아마 보낸가 봐요, 영양을. 근데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이제 그동안에 축적해 놓은 영양분을 갖고 우선 급한 곳으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급하지 않는 곳에 도달하지 않은 그런 곳에서는 장기에 괴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은 뭐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었지만 막 괴사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7일째 되는 날. 그런데 저는 뭐 열흘 이상씩 단식한 사람들 보면 참 별난 체질이다 싶기는 하지만은 어떤 형태로 단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6일 지나고는 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괴사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특히 야당
이재명 씨를 대표로 모시고 있는 야당의 경우에는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만류해야 됩니다. 자산 아닙니까? 당대표고 대통령 후보였으면 자기 당의 자산인데 자기 당의 자산이 스스로 저렇게 막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고 말로만 이루한 척하고 내버려 둡니까? 저건 강제로라도 어쨌든 건강을 먼저 챙겨놓고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단식 시작할 때는요. 야 이거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아주 정말 그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거든요. 실제로 해놓고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후회스러워요.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것 말고도 정치권의 퍼포먼스는 솔직히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퍼포먼스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아니어도 굳이 그 몸을 상해가면서 이 단식은요. 간디가 가장 모델적으로 한 거예요. 간디가. 예. 간디가 그 단식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 그런데 간디의 단식은 뭐냐면요. 자기한테 자기 매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거예요. 나가 지도자인데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고 이렇게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을 안 하고 싸움을 해? 이건 내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랬어.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한테 매질을 하고 자기를 처벌하는 형태로 단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단식들은 다 퍼포먼스예요. 쇼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대표님이 만약에 지금 현재 대표였다면 절대 안 해요. 나는 절대 안 해요. 아니 국민의힘 대표였다면 아니 집권여당 대표가 단식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좀 찾아가셨을 것 같습니까? 가고 안 가고가 네. 문제가 아니라요. 네. 진심으로 마음으로 네. 건강을 걱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다 사람 잘 살다 사람들 행복하고 네. 잘 살게 하자고 하는 거고 또 가장 모범적으로 국민들 대표해서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는 이유야를 막론하고 상대방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또 건강 회복한 뒤에 또 싸우면 되죠. 한 번 싸우고 말 겁니까? 뭐 그런 것은 정말 저는 좀 통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택 앞으로 민주당의 선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12일에 또 검찰 소환 만약에 하면 20일이나 25일에 체포영장이 올 것이다. 국회에서 가결 부결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민주당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 5년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야, 이제 진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또는 길거리에서 검사들의 공소장 쓰고 길거리에서 국회에서 판결문 다 쓰는 이런 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법짓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단식한다고 만약 그 경우에 있는 죄를 없게 한다든지 무죄 판결을 내린다든지 사면 복권을 하기로 할 것 같다 그런다면 아니 교도소 다 텅텅 비제 누가 그 굶고 안 굶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하자면 잘은 모르겠어요.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검찰이 예. 밝힐 일이기는 하지만은 예. 검찰 수사하고 단식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검찰 해체해야죠. 그것은 전혀 무관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검찰 수사 봅니다. 말고 예. 민주당의 부결 가결 선택.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한 1년 반 동안 해왔던 행태로 보면 100% 부결이죠. 체포 동의안 부결이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렇게 보여왔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어떤 것도 다 동료 의원들 것도 다 했는데 하물며 뭐 당대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민주당의 행태로 봐서는 뭐 국민들의 눈치고 내년 선거가 없이 무조건 저는 부결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행태로 본 예측 저는 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전략 공천 될 거다.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략 공천을 하는 것은 저는 그다지 바람직하게 개인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이 김태우 지금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면을 봐야 됩니다. 그 양반이 왜 형을 받아서 구청장직을 잃었습니까? 조국 사태라든가 울산의 부정선거라든가 또는 뭐 무슨 부산의 누군가 부시장 문제라든가 이런 걸 폭로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사건들 그 원인이 됐던 것은 아직 1심 재판도 안 끝난 게 태반이고 제대로 수사도 이루어졌는가도 지금 의심스럽고 하는데 정작 그걸 정말 자기 깐에는 양심
그야말로 정말 자기 직을 걸고 양심 선언을 했던 사람은 완전히 뭐 재판 다 끝나가지고 또 구청장까지 당선됐는데 구청장 직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게 나는 김명수 대법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듣고 있는 좀 좋지 않은 그 평을 듣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여기라고 봅니다. 어떻게 조국 문제라든가 아까처럼 울산 그 어마어마한 중대한 울산 선거 문제는 지금 뭐 제대로 판결도 아직 저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이대로 방치를 해둡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폭로한 사람 그 잘못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었던 사람은 재판 다 끝내고 저기 구청장 직까지도 다 익게 만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아까처럼 뭐 전략공천을 하느냐 마느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권 여당이 구청장 하나에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국민들 선택이고 서면 지면 지는 거 이기면 이기는 거인 것이지 강서구가 우리나라 전체 선거에 무슨 바로미터도 아닌데 거기를 전략공천으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